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 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서 주한미군의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성주가 최적의 후보지라는 판단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드는 과연 한국의 안보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사드는 당초 미국의 BMD, 즉 탄도미사일 방어체계 하나로 사거리 1000에서 3000km에 이르는 적의 준중거리 미사일에 맞서기 위해 설계된 무기입니다. 대기권 밖에서 정점을 찍고 떨어지는 적 미사일을 고도 40에서 150km 사이에서 격추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미 의회 조사국이 2013년, 2015년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남한은 북한과 너무 가까워 미사일이 낮은 궤도로 날아 몇 분 안에 도달할 것이기 때문에 미사일 방어의 효용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북한 전방에 숱하게 배치돼 수도권을 겨냥하고 있는 이 장사정포 또한 사드와는 관계가 없는 무기들입니다. 북한의 남한 공격용 주력 미사일은 KN-02 단거리 미사일인데요. 이 고도 50km 아래에서 찍고 내려오기 때문에 이 사드의 요격 권역 아래를 지나게 됩니다. 북한의 스커드 B-C 미사일이 고도와 사거리를 조정해 사드의 요격 고도나 요격 사거리를 피해 공격하는 회피 기동을 하면 사드로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방부는 북한이 노동미사일로 남한을 공격할 수 있다면서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는데 북한 노동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1300km. 이 미사일은 오키나와에 있는 주일 미군 기지를 사정권에 두기 위해 개발된 것이라는 게 지금까지 정설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정상각이 아닌 고각 혹은 저각으로 쏘며 사드의 방어 범위를 피해 우리나라를 타격할 수 있는 방법을 시험했을 것이라 분석합니다. 국방부 자문위원인 항공대 장영근 교수팀이 고각 발사할 경우 최고 고도는 462km, 성주 상공을 지날 때 고도는 195km로 나타났습니다. 사드의 최고 요격 고도는 150km 정도여서 노동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습니다. 사드는 정확성도 문제입니다. 수십 년간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연구한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사드의 요격 대상인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 노동 미사일은 모두 높은 고도에서는 빙글빙글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낮은 고도에서는 공기 압력 때문에 나선형으로 낙하하는 현상도 생깁니다. 모두 사드의 정확한 요격을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핵 미사일 전문가인 MIT 공대 시어도어 포스톨 명예교수가 이번 북한의 장거리 로켓은 상공에서 탄두와 로켓 몸체가 조각 나도록 진화해 사드로는 요격 가능성이 낮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조각으로 분해할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이번 로켓 발사로 입증됐습니다. 사드 요격기는 이 조각들과 실제 탄두를 분간해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방공망 구축에 사드 기술은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내 미사일 전문가는 북한 미사일이 수십 발 발사되면 사드건 패트리어트건 무용지물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작 우리 정부는 사드가 검증됐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 국방부 미사일 방어국 보고서에 따르면 항공기에서 낙하산을 매단 타겟이 투하됩니다. 발사 장소와 시점이 불확실한 실전과 전혀 다른 환경에서 실험이 이루어진 겁니다. 미사일이 지금 어디서 어느 방향으로 해서 출발한다는 걸 알려주고 있고요. 쉽게 말하면 약속 대련을 하는 거죠. 북한의 위협에 적합한 방어 체계인지에 대한 의문도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과거에 한반도의 짧은 종심을 고려해 사드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 의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이 방어망에서 빠지면 사드는 왜 들여오는가 하는 거죠. 사드보다는 패트리엇 같은 요격 체계가 더 적합하다는 게 군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한국국방연구원과 미국 미사일 방어국은 수년간의 공동 연구 끝에 한반도에서는 팩3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밝혔습니다. 한반도에서는 미사일 방어가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팩3, 사드, SM3 등 그 어떤 요격 미사일도 북한 핵미사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성주뿐 아니라 한국 어디에도 사드 배치 최적 질환 없습니다. 미국 MD 참여는 감당할 수 없는 안보 위협과 재정 부담을 초래합니다.
1999년 한국 정부는 미국 MD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김대중 정권 초대 국방장관이었던 천용택 전 국방장관은 미국 TMD 전력화는 북한 미사일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수단이 아니며 주변국의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한국은 TMD에 참여할 경제력과 기술 능력이 없다며 한국의 미국 MD 참여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사드 배치가 미 MD 편입이 아니라고 발뺌합니다. 대한민국 보호를 위한 사드이지 미국의 글로벌 차원의 그러한 미사일 방어 체계라고 보는 것은 너무 지나친. 2013년 그 당시에 국방부가 한참 미국 MD에 편입되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많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3가지 미국 MD에 편입되는 조건을 얘기했습니다. X밴드 레이더를 배치했을 때 이것이 미국 MD에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국방부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 관료들도 한국이 미국 MD에 참여하는 것은 레이더만 배치해도 가능하다. 한국에 사드 레이더를 도입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미 미국 MD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을 국방부가 스스로 공식적으로 발표해놓고도 지금 이렇게 발뺌을 한다.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이 올해 여름 탄도미사일 방어 MD 연합훈련을 한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이 미국과 일본의 아시아 MD 체제에 사실상 참가하게 됐다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사드 한국 배치는 미국 MD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한국의 미국 MD 참여를 한중 관계의 마지노선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고도 요격 시스템 사드의 레이더입니다. 사드의 눈이라 할 X밴드 레이더의 탐지 최대 거리는 3,000에서 4,000km. 중국 동북부와 러시아 일부까지 들여다보는 만큼 중국으로선 턱 밑에 칼날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합니다. 유사시는 물론 평시에도 미사일을 비롯한 주요 전력과 움직임이 속속들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중국은 생각합니다. 미국의 MD 전문가 포스톨 교수는 한국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를 북한을 향해 고정해도 중국에서 발사된 미사일을 한반도 상공 북쪽에서 탐지가 가능하다는 분석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는 중국에서 발사된 미사일을 3,000km 이상 탐지할 수 있어 중국의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사드 레이더라는 게 같은 하드웨어여서 소프트웨어만 바꾸면 얼마든지 종말 모드에서 전진 배치 모드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북한 미사일은 막지 못하고 미국을 공격하는 중국과 북한 ICBM의 발사 초기 좌표만 미국에 알려주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런데 일본과 정보 공유 없다던 국방부는 일본에 사드 정보를 넘길 수 있다고 합니다. 사드 레이더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미국은 물론 주일 미군을 통해 일본에까지 즉각 공유됩니다. 한국 사드 레이더가 조기 탐지한 정보로 미국과 일본은 북한, 중국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한 번 이상 그리고 보다 정확하게 요격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사드는 남한 방어가 아니라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기 위한 것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 논의를 지지한다는 뜻을 피력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우리 군이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에 이어서 해군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되는 SM-3 함대공 요격 미사일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M-3를 도입하면 남한 방어에는 소용없고 중국과 북한의 일본을 겨냥한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미국을 겨냥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상승 단계에서 요격해주게 됩니다. 사드 배치에 이어 SM-3 미사일 도입을 추진하면서 한국은 미국, 일본 MD에 더 깊숙이 발을 들여놓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간 안보상의 정보 공유에 필요한 군사정보 보호협정의 조기 체결을 포함한 3국 간의 안보 협력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에 의견 일치가 이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이 체결되고 한미일 공동작전을 위해 일본에게 군사정보를 넘겨주게 되면 한국은 민족을 등지고 과거 우리를 침략하고 식민지배했던 그리고 또다시 한반도 재침탈을 노리는 일본과 사실상 군사동맹을 맺게 됩니다. 한국이 사드를 통해 MD랑 편입되면 미사일 정보를 기초로 한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이 완성되고 이 동맹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까지 겨냥할 수 있게 됩니다. 사드 배치를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고
미국과 일본이 환영하는 이유입니다. 미국은 이 때문에 조지 부시 대통령이 당선된 2001년부터 한국을 MD에 끌어들이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그러나 역대 한국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애써 모른 척하며 MD 참여를 회피해왔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MD 편입 쪽으로 급선회했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는 이 북한의 핵 또 미사일 위협 감안해 가면서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서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드 배치가 과연 안보와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사드 배치는 오히려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국익을 훼손합니다.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으로 한반도 대치 국면이 더 악화했고 우발적 충돌이나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 러시아 간 군사적 대치나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한국의 사드 기지가 최우선 타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중국 국방부는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해 전략적 균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과 함께 한반도 사드 배치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러시아에서는 사정거리가 한국 내 미군 사드 기지까지 이르는 미사일 부대를 극동 지역에 배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의 대표적 사례는 일본 자위대가 미군 MD 작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사드 레이더로 수집된 정보를 미군 MD 작전을 지원하는 일본 자위대에 넘겨주게 됨으로써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를 뒷받침하게 됩니다. 유사시에는 미국과 일본의 대북 선제 공격까지도 뒷받침하게 됩니다. 동북아의 신냉전이 도래하고 무한 군비 경쟁과 핵 대결이 격화되어 안보 위협이 훨씬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국익인 평화와 통일은 더욱 멀어지게 됩니다. 사드는 국가 경제 타격과 전자파 등 주민 생존을 위협합니다. 사드 배치가 중국 경제 보복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겠다는 결정이 나온 지난주 금요일에 국내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3조 원이 증발해버렸습니다. 무역 보복 역시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한국의 대중 수출 의존도는 지난해 26%였다. 중국에 대한 수출은 1,371억 달러로 미국 698억 달러, 일본 255억 달러를 합한 것보다 많다. 대중 수출 의존도가 절대적인 상황에서 중국으로 향하는 많은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17조 원 넘는 중국계 자금이 국내 채권 시장에서 일시에 빠져나갈 경우 우리 경제는 치명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전자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군은 100m만 떨어지면 안전하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지나치게 자의적인 해석이란 지적입니다. 인체에 대한 유해는 레이더 원점으로부터 100m까지만 주의를 하면 된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미 육군 교범에는 3.6km 지역까지 관계자회 출입 제한 구역으로 설정해 놓았다. 북한을 향할 포대 북서쪽 2.5km 반경 이내에 초등학교와 아파트, 경찰서 등 성주 중심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비인가자 출입이 통제되는 3.6km보다도 가깝습니다. 사드 포대와 레이더가 함께 설치되어 있는 괌. 북쪽 해안 밀림에 자리 잡고 있고 일본처럼 레이더는 바다를 향하고 있습니다. 교토 북쪽 160km 거리에 있는 이 기지의 사드 레이더는 북서쪽 바다를 비추고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을 향하는 레이더 반경 어디에도 민가는 없습니다. 제3부지는 성주 군민의 분열을 노린 국방부의 이간책입니다. 김천 측 반발도 산 넘어 산일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롯데 골프장과 김천은 매우 가깝게 있습니다. 예. 레이더 북쪽 방면인 농소면과 남면 일대에 2,100여 명이 살고 있고요. 7km 바깥 지역에는 인구 14,000명의 김천 혁신도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전자파나 이런 문제도 물론 주민들이 신경 쓰겠지만 결국 저것이 혹시 적군의 피공격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 때문에 더 많이들 반대하시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최적지인 성산포대를 제외한 제3후보지 요청을 군이 받아들였다면 성산포대는 그럼 완전히 이게 제외되는 겁니까? 군은 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최초 결정, 즉 성산포대안이 유지된다는 게 국방부의 입장입니다. 이 투쟁위는 사드 반대, 성주 사드 반대 투쟁위원회입니다. 맞습니까? 성주 사드 반대 투쟁위의 이름에 걸맞지 않는 어떤 결정도 그것은 안 됩니다. 맞죠?
만약에 그런 결정을 하려고 그러면은 최종화 투쟁하는 촛불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맞습니까? 김천 시민 만여 명이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건강권과 생존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김천뿐이 아니고 한반도 전체에 필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주군청 앞에서는 매일같이 촛불이 밝혀진다. 대체 누구를 위해서 사드를 배치하는 것인지 주민들은 묻고 있다. 사드는 성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늦기 전에 국민들이 나서서 평화, 안보, 경제, 주민 생존 해치는 사드 배치 막아냅시다.